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전 세계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1월 13일 오전 7시 현재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한 한인은 총 54,88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간별로 가장 높은 숫자는 베트남에서 나왔는데요. 호치민 총영사관이 3,822명으로 전 세계 공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의 상하이 총영사관이 3,179명, 미국의 뉴욕 총영사관이 2,379명 순이었습니다. 미주 지역만 놓고 보면 뉴욕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2,030명,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1,720명, 토론토 총영사관이 1,687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오는 2월 15일까지 가까운 공간이나 인터넷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공간에서 지정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은행들이 민족 명절인 설날을 맞아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메트로시티은행, 프라미스원뱅크, 제일IC은행 등 애틀란타 한인은행들은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달러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일제히 밝혔는데요. 은행들마다 다른 점은 송금 지역입니다. 메트로시티은행과 프라미스원뱅크는 한국과 해외 모든 나라로 송금할 수 있고, 제일IC은행은 미국과 한국 및 중국에 한해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아 텔루라이드가 2020년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유틸리티 차량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현대 팰리세이드와 링컨 애비에이터가 끝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요. 북미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럭셔리 SUV 수준의 디자인과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하는 신사양 및 성능을 겸비한 SUV라며 기존 SUV 브랜드들이 긴장해야 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라고 극찬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기아차와 텔루라이드 팀에 큰 축하를 보낸다면서 조지아주에서 만든 제품의 탁월함을 세계 무대에 보여줬다고 격려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한국영화 기생충이 다음 달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 등 총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영화가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 오른 것도 한국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6개나 되는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건 역시 대단한 기록이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상에는 영화 조커가 11개 부문 후보에 올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1917, 아이리시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등 세 작품이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중국서 내달 2일 결혼신고를 하려는 2020-0202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일을 숫자로 표시하면 2020-0202가 되는데요. 중국에선 이렇게 숫자가 대칭을 이루는 날을 길하다고 한답니다. 게다가 2020은 중국어로 얼링얼링이라고 읽는데요. 이 발음이 너를 사랑한다는 아이니와 비슷해서 사랑을 맹세하는 결혼신고일에 딱 좋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2월 2일은 음력으론 정월 9일인데요. 중국에서는 숫자 9가 장수를 의미하는 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혼신고를 앞둔 중국 커플들은 올해 2월 2일 반드시 결혼신고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결혼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중국에선 일요일이지만 예외적으로 결혼신고를 받아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당일 반나절 추가 근무를 통해 결혼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참여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에서 울상입니다. 연료펌프 결함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69만 6천 대를 리콜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2019년형 렉서스를 비롯해 상당수의 모델들이 연료펌프 결함으로 엔진 작동이 불안정해져 운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도요타는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오는 3월 중순까지 메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구리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살아있는 로봇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과 버몬트 대학 연구진이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의 줄기세포를 조립해 1mm가 채 안 되는 크기의 살아있는 극소형 생체 로봇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로봇의 이름은 제노봇이라고 합니다. 생체 조직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이 로봇들은 훼손으로 인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자연 속 유기체가 죽으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임무를 완수한 뒤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의료 환경 분야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체 로봇이 향후 신경체계와 인지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윤리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이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있는 재적 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 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7,492명에게 23,971필지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으로 떠오른 유영이 한국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유영은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2020년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73.11점, 예술 점수 67.38점, 총점 140.49점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12일 기록한 숏 프로그램 점수 73.51점을 합해 최종 총점 214점으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유영은 지난 2016년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으로 김연아의 기록을 깨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영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빙상연맹 4대륙 선수권 대회와 3월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